이런 거죠. 돈을 빌려줬는데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는 채권이에요. 근데 물건은 사람한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담보를 잡고 담보에 상응하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전세권, 근저당, 담보를 잡고 돈을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그 물건을 보고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그 새끼가 없어져도 그 물건에서 경매를 붙이든지 환가를 시켜서 돈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서 이거였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쓰다가 분양용 호텔을 분양받아서 그 사람이 혼자서 그 호텔을 운영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법상 30호실 이상을 운영을 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럼 보통 1개, 2개 분양받지 30개 분양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위탁 관리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오며 서로 갈라먹는 게 보통 분양용 호텔의 흐름이에요. 이게 이제 분양용 호텔이 하도 말썽이 많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생활용 숙박시설로 이제 넘어가죠. 계약서를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정말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여기 있다. 그걸 찾아봐라. 어떤 사람들이 이게 분양용 호텔을 그때 많이 받았냐면 거의 대부분이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서만 계시다 보니까 이 바깥 세상을 잘 모르세요. 그분들 중에서 이제 강의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보통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내일 모레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교육자지만 월급쟁이였잖아요. 일단 어떤 현금 흐름, 월세 나오는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보통 뭘 사냐면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걸 그때 많이 사셨어요. 분양용 호텔이 도대체 어떻게 수익이 발생하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분양용 호텔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계약서를 쓰냐면 분양받고 위탁 계약서까지 한꺼번에 씁니다. 그리고 최소 뭐 보장을 얼마 정도 해주겠다. 뭐 월세 개념으로. 근데 사실은 그 계약서를 가만히 보면 위탁 계약서라서 그거는 거기에 대한 수익 배분이지 월세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 지금 가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월세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나누는 거하고는 개념이 전혀 틀려요. 가장 큰 원인이 분양 담당자들이 돌려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사인해. 받았어. 받았는데 공공이 되면 이제 잔금을 치고 이제 위탁 계약서를 써야 되죠. 뭐 알고 씁니까? 그냥 쓰라 하니까 그냥 쓰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분양형 호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항상 뭐냐면요. 피해 이렇게 딱 치면은 막 쭉쭉 나올 거예요.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변호사 좋은 일만 사실은 여러 가지 있는데 준공을 못 시킨다든가 호텔 자체를 문을 못 연다든가 수익 배분금을 주기로 해놓고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이 수익금을 주기로 해놓고 수익금을 안 주는 거예요. 자, 분양형 호텔은 어떤 위탁업자가 30호실 이상을 운영을 해야 돼요. 개인이 분양받은 거 한두 개 가지고는 영업을 하지를 못해요. 위탁업체에서 수익을 창출을 해서 관리비 빼고 월급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한 다음에 그 수익금 남는 거 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양자한테 돈을 안 주겠네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다른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아파트는 월세 계약서를 했다 하면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거기가 달라요. 근데 분양형 호텔 받는 사람들 그걸 잘 모르고 받아요. 자, 그런데 뭐 다른 조항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목적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영 수익금은 제2조의 계약 기간 동안 제3조에 의해서 운영 수익금을 지급한다. 월세가 아니에요. 위탁업체에다가 사용권을 넘길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방키도 넘기고 호텔로 운영을 하세요 하고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별도의 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몇 억을 주고 분양 받은 걸 주는데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을 안 받고 내 소유권이 있는 그 공간을 그냥 주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듯이. 운영을 제대로 하냐, 경비를 많이 빼먹느냐, 이거는 다 두 번째 문제야. 그거는 내한테 약속한 운영 수익금이든 뭐 수익금 배분이든 안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지. 오늘도 아침에 톡방 회원분이 공부 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오피스텔을 공사하는 데래요.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됐을 때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돈을 돌려줄게. 계약금 안심보장제. 계약서를 이렇게 썼을 때에 보장이 되는지, 그 어떤 방법으로 써도 나중에 그 사람이 부도내고 배째라 하면은 돈 못 받는다. 뭔 좋은 말을 쓰고 뭘 해도 돈 못 받는다. 분양받은 사람 이름으로 중도금 대출 받거든요. 준공을 시키는 건 시공사예요. 중간에 시행사가 파산을 해도 준공은 되는데, 분양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시공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공사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분양받은 사람한테 책임을 지우죠.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서 이렇게 쓰지 않았냐, 안심보장제 해지를 원하면 해지해 주기로 안 했냐, 이 사람은 환불 못 받아요. 써도 이거 다 사기예요. 이거 다 사기. 지역주택조합도 그렇잖아요. 조합주장이 또는 대행사에서 돈 돌려준다는 확약서를 썼다. 그 다 계속. 내가 어릴 때라서 돈을 빌려줬는데 이 새끼가 돈을 안 갚았어. 당연히 돈 빌려주면 그 사람이 돈을 줄 줄 알았는데 안 주더라는 거지. 소송을 해서 소송을 이겼는데도, 판결문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못 받더라는 거지.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지가 빼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이 호텔을 너 운영하라고 줬잖아요. 계약서 이거 아무리 잘 쓰면 뭐해. 돈 안 주면 끝이지. 안심보장제 나중에 네가 해지를 원하면 돈 돌려줄게. 누구한테 돈 안 주는데. 이게 채권이야. 이게 채권.